안녕하세요, 선생님. 개별 학생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학급을 잘 운영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큰 고민이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학급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그룹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효율적인 관리 노하우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메타 자기조절학습 검사 교사형 해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사형 보고서는요, 학급 전체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담 및 지도 시 누구를 먼저 상담해야 될지, 즉 우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급에 적합한 교육 목표 수립에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목적에 맞게 각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신뢰도 지표와 학습 현황을 보는 거죠. 신뢰도 지표는 세 가지 요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름 옆에 이렇게 레드 컬러가 붙여져 있죠. 요거는 바로 이 신뢰도 지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레드 컬러를 붙여놨습니다. 네,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해석에 주의해야겠구나. 이 점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학업 성취와 성적 만족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업 성취도와 성적 만족도가 낮게 나온 학생들은 적색 박스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급 통계의 종합 분석입니다. 종합 결과에 보실 때 제가 앞과 뒤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학습 현황을 보셨죠? 첫 번째 학생, 1번 학생을 보겠습니다. 학습 현황에 봤더니 공부 이유 1순위가 뭐라고 나왔죠? 나는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종합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종합 결과를 보시면 자, 동기 전략이 어떻게 돼요? 레드 컬러로 쭉 돼 있어요. 이 레드 컬러는요, 위에 있는 정규 분포표를 보여드렸지만 매우 부족한 학생들, 네, T점수 30점 미만의 이 매우 낮음의 학생들은 레드 컬러고요. 그 다음에 낮음에 담긴 학생들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이 보시면요, 공부 1순위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랬더니 동기 전략이 실제로 낮게 나타났네요. 즉 학습 현황과 뭐를 연계해서 보셔라. 예, 종합 결과를 연계해서 보시라고 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고민 상담을 주로 누구 하느냐?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다. 이런 자기 상황을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연결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그래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T점수가 낮은 부분들은 각각의 그래프에서 점수값이 레드 컬러와 옐로우 컬러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의 학습 현황 요인과 동기, 인지, 행동과의 관계성을 반드시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먼저 나와 있는 학습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종합 결과, 뒷페이지에 있는 동기, 인지, 행동 전략의 종합 결과를 보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학생을 예시로 뒀는데, 두 번째 학생 보시면 매우 낮음이 나왔어요. 학업 성취도도 낮게 나오고 공부 이후 1순위도 낮게 나왔더니 실제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게 이 동기, 인지, 행동 전략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죠?
인지 전략이 낮게 나왔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뭐가 낮기 때문이다? 인지 전략이 낮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 현황을 먼저 보시고 맨 끝에 동기, 인지 전략, 행동 전략의 종합 결과를 함께 보시면 어떻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각각의 하위 요인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뭡니까? 동기 전략이 낮았죠? 그 동기 전략이 낮은 요인이 뭡니까? 학습 원동력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 학업 효능과 학습 동기로 구분되어 있죠. 예, 종합 결과에서는 학습 원동력의 평균 점수 10점만 제공됐었는데 중간 페이지에 있는 이제 디테일 3단계에 보시면 성장, 학업 효능과 학습 동기 이 세부적인 요인을 보여주죠. 아,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요인은 성장 마인드셋이고 학업 효능감이 그나마 낮음의 단계구나. 정서 조절은 공부 부담 조절은 보통 값이지만 나머지 성적 부담과 실패 부담은 매우 낮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습 현황과 종합 결과 이 각각의 페이지를 보고 낮은 요인과 검사 결과의 관련성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빠르게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종합 결과와 세부 요인을 나눠서 보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학생의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검사에서 또한 특징입니다. 바로 상담 우선 대상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상담 대상자는요, 무조건 하나의 이름이 나온 것보다는 여러 개의 이름이 나온 학생들, 가장 상담이 필요한 학생,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기, 인지, 행동 전략 중에서 보시면 이 학급은 인지 전략에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개별 상담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집단 상담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 전략, 즉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할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또는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학습 전략과 기술과 관련된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 학급의 보다 동기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또 이 그룹화된 결과를 보고 유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측에 보시면 성장 곡선이 나옵니다. 한눈에 이 그래프의 각각의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요거는 다음에 선생님께서 집단 프로그램과 1대1 상담을 했을 때 2학기 때 얼마큼 성장했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래프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검사 결과에서 보시면요. 동기, 인지, 행동 전략에서 뭡니까? 동기 전략이 가장 낮았고요. 행동 전략이 그 다음으로 낮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인지 전략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에서 가장 낮은 요인은 뭘까?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낮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중에서는 수업 태도가 가장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행동 조절 중에서 요 요인, 도움 구하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내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했더니 와, 이게 제일 많이 올랐네. 가장 1순위가 뭐예요? 네, 바로 동기 전략이 26점이나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요인이 행동 전략이고요. 인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차 그래프를 볼 때는 낮은 점수 순서대로 우리 반에서 부족한 요인이 뭡니까? 이걸 확인해 봐서 이걸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상담도 하고 학교급에 맞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뭐가 얼마만큼 향상됐는가?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려면 뭐예요? 향상된 점수 순서로 보는 거죠. 이렇게 검사 결과를 요약되더라도 그것을 보는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선생님에게 이해하신다면
해석하는 묘미가 훨씬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낮았다, 넌 부족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보완 요인이 성장 기대 요인으로 발전하고 성장 기대 요인이 강점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의 이 보완 요인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육 목표를 세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성장 기대 요인이 강점 요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강점 요인은 실제 제가 학생용 프로파일에서 말씀드렸던 T점수 60점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 기대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요인을 그냥 강점 요인으로 명명한 겁니다. 실제 제가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요, 이 학교급 결과가 T점수 60점을 넘는 척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한 고등학교, 그런 학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대부분은 성장 기대 요인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강점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이 요인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검사했을 때 대부분 3월 달이나 4월 달에 검사했을 때 우리 학급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검사 결과 1차 곡선을 봤더니 우리 반 아이들은 성장 마인드가 낮고 수업 태도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학업 의지가 부족한 학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1학기 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강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점을 보자. 자, 강점을 봤더니 기억 기술이 높네. 제가 학생용 검사 결과 해석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은 기술로 보지 마시고 그거를 다른 요인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해라, 이 점 말씀드렸죠. 자, 기억 기술을 이용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잘 되네, 조금만 노력하면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시간 관리를 잘하네? 그럼 시간 관리를 잘해서 수업 태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짜보자. 이렇게 그 반의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2학기가 시작할 때, 9월달, 8월 말에 2학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내가 가르쳤던 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월 달에 사전 검사하고 학기 중에 열심히 교육 지도한 다음에 9월 달에 사후 검사했더니 와,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이런 용도로 성장 궤적은 1차, 2차로 돼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변화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죠. 1차, 2차 변화. 이 파란색과 레드 컬러로 제공되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편차로 향상 혹은 낮아졌는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체 학교급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1대1로 상담하러 왔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학생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시고 이 검사 결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 나온 검사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요약 레포트예요. 이 척도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런 요약된 페이지로 한눈에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결과를 보시면 동기, 인지, 행동 전략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낮습니까? 네, 동기 요인이 가장 낮네요. 이게
학습 현황과 연계돼서 보는 거죠. 학업 성취도는 보통이었고요. 성적 만족도가 낮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과 이 종합 결과와 연관돼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학습 현황을 보시면 나의 공부 이유 1순위가 뭐예요? 대학 진학이에요. 대학 진학 맞지만 순수한 동기 이유라기보다는 부수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요인들이 아이의 동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은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동기 전략이 낮은데 어떤 부분이 세부적으로 낮을까 살펴봤더니 학업 효능감과 동기가 성장 마인드셋보다 낮구나.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뢰도 지표, 학습 현황, 그 다음에 종합 결과, 그 다음에 세부 요인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신다면 이 요약 결과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한 해석 스크립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검사 해석 전에 학습 현황 결과를 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성적 만족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이런 걸 토대로 이 검사 결과가 정말로 신뢰로운지를 또 확인해보고 종합 결과를 통해서 어떤 요인이 가장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기 전략이 가장 낮았다. 자, 그 다음에는 동기 전략의 하위 요인을 살펴봤는데 이 하위 요인 중에서 학습 동기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학업 효능감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랑 연결해라? 앞에 학습 현황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또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 이런 응답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특별한 요인들, 공부 부담, 실패 부담 이런 요인도 낮게 내는데 이거는 평소에 1시간 정도밖에 공부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1시간밖에 공부 안 해? 이렇게 이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셔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공부 부담과 실패 부담이 있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을 살펴보면서 해석과 피드백을 드리라 이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요인은 행동 전략 요인이었거든요. 이 낮은 요인들도 같이 보면서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서 대다수 요인이 낮게 나타났지만 이에 기억 기술, 수업 태도 요인은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 요인, 성장 기도의 요인, 보완 요인으로 굳이 낮은 요인은 높이고 강점 요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강점 요인을 토대로 낮은 요인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강점을 가지고 낮은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코칭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코칭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례 잘 보셨죠?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단계별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지 전략이 가장 낮게 나타났네요. 계획 능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 현황과 또한 인지 전략을 같이 연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학습 현황에서는요, 아이가 성적 만족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쵸?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해야 되거든요. 2시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인지 전략이 뭐예요? 낮아요. 아마도 학습 효과가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 전략을 향상시키면 2시간 동안 공부하더라도 뭐예요? 학업 성취를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 결과와 각각의 세부 결과를 연계해서 살펴보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앞에 나왔던 사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순서대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검사를 가지고 사회 정서 학습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 아이에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정서 학습의 개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회 정서 학습의 개별적인 요인들을 보시면 선생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5개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 자기조절 학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동기 전략은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척도입니다. 네, 내 자신의 학업 효능감, 성장 마인드셋 이런 것들은요, 내가 스스로 나의 특징을 정서를 인식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하는 자기 관리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은요,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은요, 자기 관리와 관계 기술과도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기는 3가지 요인, 인지 전략은 1개 요인, 행동 전략은 2개 요인이 바로 이 사회 정서 학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께서 이 메타 자기 조절 학습 검사를 학습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회 정서 학습이 얼마큼 향상됐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하위 5개 요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조절 학습과 연관되어 있고요. 학교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공하고 또 이걸 측정할 수가 있는가. 자, 자기인식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수학을 공부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어떤 과목을 힘들어하는지 인식한다. 이게 바로 학습과 연결된 자기인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조절 학습의 동기 전략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동기 전략을 측정함과 동시에 사회 정서 학습의 자기 인식을 함께 연관돼서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 친구들과 농구할 때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격려하는 것이 행복임을 안다. 자, 동기 전략의 하위 요인 어떤 게 연관돼 있을까요?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자, 친구가 농구를 잘 못해요. 드리블을 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슛을 하다가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를 격려해요. 야, 너 어제보다 나았어.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좋은 슈터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 성장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친구의 성장 마인드셋까지 격려할 수 있는 바로 사회적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바로 인지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학기 말 많은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간 계획을 세워야 어떻게 돼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뭘 먼저 하고 뭘 늦게 해야 되는지. 자, 메타 인지가 있어야 돼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인지 전략과 연관되어 있어서 메타 인지가 높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높을 수가 있다? 예,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행동 전략의 시험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관계 기술. 수업이 끝나기 전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타협을 한다. 자, 뭐예요? 행동 전략 중에서 도움 구하기입니다. 네, 내가 공부할 때 모르는 것들은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동 전략 중에 도움 구하기 척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 정서 학습과 행동 전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요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교급을 잘 운영하는 것은 학습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향상시키는 거다. 네, 사회정서 학습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정서 행동 문제 조력을 위한 3층화 삼각형 모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서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3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트라이라는 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 예방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층화라고 하는데요. 학교 전체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서나 행동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 해도 다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층화 문제. 자, 위험 행동군의 문제 학생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조절할 이 검사에서 그 그룹핑 되어 있는 우선 상담 대상자 있죠? 우선 상담 대상자 학생들. 이런 애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소집돈 활동. 그 부족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인지 전략이 부족하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 기술을 쓰고 기억 기술을 쓰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 아이들만 모아서 소집단 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화, 약 5% 학생들, 전문화된 개별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학생을 예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을 우선적으로 상담하라고 했죠? 여러 번 다양한 그 척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나온 학생들, 그 학생은 뭐예요? 고위험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학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화는 뭐예요?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 학교급의 보안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2층화는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3층화는 뭐예요? 여러 번 하위 요인에서 부종 요인이 나와서 집중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3층화 전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학습 전략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정서 학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상상시키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 정서 학습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검사는 1차, 2차 성장 곡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이 됐든 개별화된 상담이 됐든 이것이 2차 검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면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데이터를 통해서 학급의 전체 흐름을 읽히면 선생님의 학급 운영은 훨씬 더 명쾌해집니다.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검사 결과가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